네, 카타르 월드컵 소식은 잠시 뒤에 오늘의 카타르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입니다. 조금 뒤인 자정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화물들이 모이는 곳이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나가 있는 조보경 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뒤에 화물차들도 보이는데 파업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시는 것처럼 파업 현수막을 붙인 화물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이곳에서 예정된 파업 출정식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6월에 있었고요. 그러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화물연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뭔가요? 올해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달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서 최저 운임을 보장을 해달라는 건데요. 또 적용 품목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던 정부는 어제서야 기간만 3년 더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화물 노동자들은 이렇게 조금씩 기간만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한숨 들어 쉬고 계세요. 이번에만큼은 확실하게 매듭 좀 짓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살겠다. 예, 일단 파업이 되면 물류 차질도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항만과 시멘트,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에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단 급한 물량은 미리 빼서 확보해 놓고 또 임시 보관소도 만드는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화물연대가 5달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서자 그동안 정부는 뭐 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합의가 완전하지 않아서 추가 논의가 필요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5달 동안 정부는 화물연대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정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안전운임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최저 수준 운임을 정해놓고 그만큼 보장해주는 건데 3년 시한으로 시작된 거라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합의 문구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시한을 없애고 계속하자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정부는 달랐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제 연장 등 다른 방안까지 고려했단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9월에 딱 한 번 논의된 게 전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와 저희들은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5개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도, 지하철도, 철도도 차례로 멈춥니다. 주 50시간 제도 변경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겨울 총파업이 예상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2번째입니다. 필수 인력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모레는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나섭니다. 점심밥 대신 빵을 먹을 수 있고 돌봄교실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30일부터는 지하철과 철도도 차례로 멈춥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안전인력 증원,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올해 노동자의 겨울투쟁은 유난히 거셉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사측에 유리하게 바꿀 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하면서 노동계 투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내 3위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기사들도
내일 하루 동안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기본 배달료라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내일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에 맞춰 배달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배달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 경기를 하루 앞두고 배달기사들이 쿠팡이츠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배달기사 노조인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내일 하루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배달앱을 꺼놓겠다는 건데 치킨 주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기본 배달료가 3,100원에서 2,500원으로 20%가량 내려가 벌이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줘야 파업을 멈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 배달료 2,500원을 4건을 하게 되면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오토바이 보험료, 기름값, 오토바이 구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빼게 되면 최저임금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기본 배달비를 내린 건 맞지만 먼 거리를 갈 땐 웃돈을 주기 때문에 전체 배달비가 줄어든 것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쿠팡이츠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 이어 3위 배달앱으로 시장 점유율은 17% 정도입니다. 쿠팡이츠 이용자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내일 저녁 음식을 시키면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